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제시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오늘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됩니다. 그동안 남아있던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내에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는데요.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은 5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2단계 하향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조정한 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상처는 컸습니다. 울산 지역은 지난 2020년 2월 2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전수조사 기간인 2023년 8월 30일까지 총 73만 8,128명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546명으로 치명률이 0.07%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2급 감염병에서 4급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난 4월 20일까지 총 5,65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주간 양성자 신고는 3월 3주 130명에서 4월 3주 4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5월 1일부터는 일부 남아있던 방역 조치도 사라집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용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의 의무 방역 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뀝니다. 또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반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 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일부 중증 환자에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현행과 같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란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시는 2020년 2월 구성했던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달부터 방역대책반으로 축소 운영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을 맞게 됐습니다. 제시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대학교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110명으로 최종 확정해 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울산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분 50에서 100% 자율 선발 허용 방침에 따라 기존 의대 입학 정원 40명에 증원분 80명의 87.5%인 70명만 추가해 모두 110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는 당초 의대 증원분의 75%를 적용해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서비스 부족 해소를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어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4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26건과 예산안 2건, 동의안 11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과 청년과 함께하는 투기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40건을 심사하고 이 중 38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울산시와 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2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김종은 손근호 시의원은 어제 열린 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은 의원은 울산 출신의 스프링보드 선수들이 고난도 기술을 익히기 위한 지상 다이빙 훈련장이 없어 타 시도를 전전하고 있다며 이들 비인기 종목에 대한 울산시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보궐선거 당선 이후 첫 임시회에 등원한 손근호 의원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울산의 미래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을 북구 지역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어제 동구 KCC 울산 공장에서 2024년 재난대응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차량 47대와 울산시와 구군, 경찰 등 22개 기관단체 관계자 300여 명이 동원됐으며 동부소방서 주관의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체계 구축부터 소방본부 대응 2단계와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까지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위험물 제조소의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해 긴급 구조기관과 지원기관 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됐습니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어제 오후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및 노동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한국노총 김충곤 울산본부장과 김두겸 시장, 김기환 시의장, 천창수 교육감과 노조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 경과 보고와 모범조합원 표창, 문화공연과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절을 맞아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며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오늘 태화강역에서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세계 노동절 대회와 가두 행진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울산시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74억여 원 삭감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 추경 예산 삭감으로 천창수 교육감의 주요 사업에 제동이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일각에선 교육청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박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 예산이 2조 3,15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교육청이 올해 본 예산보다 914억 원 늘려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 74억여 원이 삭감돼 839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12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고 이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비대 설치 등 10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올해 본 예산 삭감 당시 유감을 표했던 천창수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선 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오늘 의견해 주신 예산을 잘 활용해 학습부터 복지까지 전 영역에 걸쳐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크게 삭감된 예산은 57억 원이 삭감된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당초 교육청이 1인 1스마트 기기 환경 조성을 위해 2만 4천여 대를 보급하기로 했지만 시의회 교육위가 이미 보급된 6만 8천여 대의 스마트 기기를 고려해 1만 7천여 대로 규모를 줄인 겁니다. 이에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미 보급된 기기의 사용 연한과 고장, 파손 등을 고려해 여유분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교육청도 학생 수의 100%가 넘는 기기를 확보 중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삭감된 예산마저도 일각에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기가 보급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더 먼저 편성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 기기 관리 담당자 지정 문제, 파손 시 책임 배상 문제, 인터넷 환경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의회 교육위가 마찰을 빚고 있는 데다 교육 현장에서도 예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매년 반복되는 예산 관련 갈등으로 미래 세대인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자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학습은 행정업무 시스템의 팝업창을 통해 반부패 법령의 핵심 개념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이미지 카드와 웹툰 등 5분 내외의 짧고 재미있는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6월과 8월, 10월 첫째 주 수요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상식을 주제로 한 청렴 골든벨도 실시해 성적 우수자와 부서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국비 14억 5천만 원과 시비 8억 원 등 총 2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초중고 학생과 정보 소외계층 19,00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역 초중고와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울산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와 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합니다. 5월 교육 참가 희망자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홍유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회배려 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수요자 부담 시설 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장은 경제성 미달 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요자 부담 시설 분담금의 7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0.56% 하락했습니다. 이는 울산시가 어제자로 결정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개별주택 가격이 평균 4.2%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평균 0.56% 떨어지면서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64,600여 호에 달하는 울산 지역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 원,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71만 원으로 공시됐습니다. 공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처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며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가는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됩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에 입학하는 자동차 운송 선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인센티브는 자동차 운송 선사를 대상으로 화물 대상 지원 분야와 선박 운항비 지원 분야로 구분해 지급됩니다. 항만공사는 올해 환적 화물 인센티브를 지난해 대비 50% 높여 톤당 25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선박 운항비 인센티브는 울산항에 입항해 도선 할증 비용이 발생하는 자동차 선박에 척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울산시는 동구에 있는 미포구장을 지난해 6월 현대 미포조선으로부터 무상 귀속받았죠. 그로부터 1년이 다 돼가는데 천연잔디 구장이었던 이곳은 잡초가 무성해 시민들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리모델링을 거쳐 인조잔디로 새롭게 문을 연다고 합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 경기에 한창인 이곳은 천연잔디 구장으로 운영되며 지난해 소년체전이 열리기도 한 미포구장 A면입니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흐른 현재 본래 축구장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군데군데 길게 잡초가 자랐고 꽃까지 핀 곳도 있습니다. 구장을 방문한 시민들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구장이 안타깝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운동한 지가 한 10여 년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그냥 풀밭이 됐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뭔가 좀 정리를 해서 좀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끝에 마침내 4월 울산시가 A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밝혔습니다. 천연잔디 구장이었던 이곳엔 현재 이렇게 무릎 높이까지 식물이 자라기도 했지만 리모델링을 거쳐 올 가을 이후 인조잔디로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리모델링 계획에는 잔디 구장뿐만 아니라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도 포함됐습니다. 축구장 A면과 클럽하우스는 개보수를 위한 설계 용역 사전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경 공사가 완료되면 유료화하여 각종 대회 행사나 전문 체육인의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전문 체육인들이 구슬땀을 흘리게 될 미포구장이 어떤 모습으로 리모델링 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선포식이 어제 울산 도서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눠 각 한 권씩 선정된 올해의 책을 시민들이 함께 읽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 확산 운동으로 울산시 20개 공공도서관이 공동 추진합니다.
어제 선포식에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부문 각 한 권씩의 올해의 책이 소개됐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남창 옹기종기 시장에서 시설 개선과 시장 확대 공사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총 40억 원이 투입되는 남창 옹기종기 시장 공사는 오는 7월 착공해 12월 완공 예정으로 아케이드 신설과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에 이어 시장 구역이 확대되고 기존 광장도 이전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인턴을 모집합니다. 현대자동차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예 인턴십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학교에서 3학년 이상에 재학하거나 석사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국적과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래문화재단이 2024 울산 고래축제 포스터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24 울산 고래축제의 포스터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래가 주는 화합과 행복, 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디자인 작품을 선정합니다. 응모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나 돼지류의 가축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 접종 실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사육 농가는 농장별 연 2회 검사와 도축장에 출하되는 개체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며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5월부터 돼지 사육 전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해 백신 항체 형성 유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축종별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백신 접종 교육과 재검사를 실시해 보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사육 농가에 철저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JCN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